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축산과학원 박남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 축산 부분 탄소 중립 기술 개발 추진 계획입니다. 발표 순서는 그 현황 및 배경, 국내외 탄소 중립 추진 전략 및 연구 개발 현황, 마지막으로 축산 분야 기술 개발 추진 계획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미래 기후 변화를 전망을 해보면 2050년까지 지구 표면 온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21세기 중반 지구 평균 온도는 약 1.5도씩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IPCC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2013년대 오차 보고서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전 지구 평균 지표면 기온도 2013년도에 비해서 1.09도씩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기후변화 폭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여건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 중립 전략으로 5대 기본 방향 및 부분별 추진 전략을 지난해 12월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에서도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대와 농물관리, 저메탄 사료 개발 등 연구 개발 및 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저탄소 농업 기술 확산, 그리고 가축 분야 에너지화 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 및 식생활 개선 등 다양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자 참여 등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농업 생산액 상위 10대 품목 중에 양돈, 한우, 양농 가금 산업 등 6개 분야 산업이 링크되어 있고, 2018년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을 보게 되면 2018년에 약 54kg으로서 1980년 대비 약 4.8배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축산물 소비 경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크레이에서 전망한 가축 사육 전망인데요. 한우와 젖소 같은 경우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금과 그리고 돼지 사육 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바로는 축산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장내 발효와 분뇨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8대 52%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분뇨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억 2,700만 톤 정도 됩니다. 이 중 농업 부분이 약 2.9%인데 축산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국가 대비 약 1.3%로 농업 부분 대비 약 44.4%인 940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축종별로 보게 되면 한우가 약 500만 톤으로서 약 54%, 젖소가 160만 톤으로 약 17%에서 전체 배출량이 71%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장내 반려에 의한 메탄가스 발생량이 큰 원인으로 되겠습니다. 돼지와 닭 같은 경우는 약 17%와 약 8%로 차지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육 두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분뇨열의 배출량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축산 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은 2030년 약 580만 톤이고 2050년 약 8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 중 축산 부분을 보게 되면 가축 분뇨 쪽에 약 200만 톤이고 저탄소 가축관리 시스템에 약 65만 톤,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약 389만 톤으로 해서 전체 약 310만 톤 정도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2050년에 약 400만 톤 정도 감축 목표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 협정 국회가 선언되었고 2050 탄소 중립 전략이 수립되어 발표된 바 있습니다.
2030년 농업 온실가스 그 감축 목표량을 보게 되면 약 593메가톤으로서 미국 전체 농업 배출량의 9%에 해당되고,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부분 메탄 저감 전략을 보게 되면 장내 발효 분야에서는 그 사료 효율 개선 및 사료 첨가제를 활용한 그 저감과, 분뇨 처리 분야에서는 그 다양한 종류의 형비성 소화제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토양 환원 운동이라든가 그 토양 관리 및 바이오차를 통한 그 탄소 격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한 그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그 반추 가축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요. 가축 사육도수 감소 없이 그 장내 발효를 개선하고 가축 분뇨 관리 등으로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그 신재생 에너지 및 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방목이주의 사육과 폐기물 관리에 주력해서 그 메탄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 부분에서 보면은 그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메탄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행 관리와 장내 메탄 배출에서는 그 저감제와 그 조사료 등을 활용하고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에너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그 축산업 구조가 매우 유사한데요. 유기농업 면적 확대 및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추진하는 녹색 식량 그 시스템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특이하게 그 하우 생산 사육도수를 늘리고 사료를 국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기술을 활용한 사용 기술 고도화와 장내 발효 및 분뇨 처리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 분야에서도 보면은 퇴비를 고품질화해서 전화하고, 그리고 분뇨 중에 있는 질소인에 대한 그 양분 회수와 에너지 활용, 그리고 사료 유용성이 높은 가축 개량을 통해서 메탄 저감을 저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탄소 중립 전략에 발맞춰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NDC 상향에 따라서 농축산 부분은 2018년 2,400만 톤 대비 약 27%가 감축된 670만 톤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 2050년대에는 약 37.7%가 감축되는 930만 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축산법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위해서 우리 농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자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ICT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정밀 농업을 확산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태 농업을 통한 고투입 농법을 저투입 농법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그리고 저메탄 사료 등 저탄소 사용 관리와 가축 분야의 비농업계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저감 활동 인센티브 제공 확대, 그리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통계 산정 및 인벤터리 고도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탄 저감제가 되겠습니다. 소는 반추 동물로서 4개의 위를 갖고 있습니다. 사료를 먹게 되면은 제1위인 반추에다가 저장했다가 대책임질 나는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반추에 있는 미생물들이 섬유소를 분해해서 영양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미생물 중에는 메탄 생성균도 있는데, 이 메탄 생성균이 메탄가스를 만들어내고 이때 만들어진 메탄가스 중 한 90% 정도는 트림이라든가 호흡을 통해서 배출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방귀로 배출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장내 발효를 조절하는 메탄 저감제가 개발돼서 시판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소재들이 개발돼서 상용화 전 단계까지 와 있는데, 가장 근접한 기술은 여기 나타난 3NO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NOP는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유기화물로서 메탄 생성균이 메탄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반추위 메탄 발생을 저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탄 저감 효과로는
약 26% 정도 되는데, 쓰레기비 그 첨가 비율이라든가 사료의 그 섬유소 함량, 축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바다고리 풀은 그 해조류인 바다고리 풀입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그 소개됐던 소재인데요. 그 바닷가에서 방목하던 소가 그 해초를 먹고 유량이라든가 그 번식 능력이 개선되는 것을 발견하고 대학 연구소에서 그 연구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조류에는 그 브로모폼이라는 그 화합물이 어느 정도 다 들어 있는데 그 이 바다고리 풀에는 고농도의 그 브로모폼이 그 함유되고 있고 이 물질이 그 메탄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그 억제하면서 메탄 발생을 저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탄 저감 효과는 약 16%에서 약 59%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조류를 그 가축에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비소하고 비소 등 이런 중금속이 고농도로 함유돼서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해조류가 갖고 있는 브로모폼 자체가 축산물의 이행이나 잔류에 대한 가능성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브로모폼 자체가 그 프라이온 가스와 유사한 경로를 통해서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뉴질랜드 연구팀 주장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그 우리나라 연안에도 그 바다고리 풀이 그 자생하는지 문의한 결과 자생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와 유사한 참갈고리 풀 등이 있어서 앞으로 그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이 해조류에 대해서 그 메탄 저감 효과를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칠산염과 그 캐시너 추출물입니다. 칠산염 같은 경우는 그 메탄 생성균 및 그 수소 오염 억제를 통해서 그 메탄을 저감하는 알려져 있고, 저감률은 약 11%에서 약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칠산염 같은 경우는 그 가축이 먹었을 때 아질산 중독을 그 일으킬 수 있고, 이 중독이 심할 경우 그 호흡곤란 등으로 해서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캐슈너 추출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개발돼서 만든 제품인데 그 메탄 저감제로 그 개발된 그 부초사를 가지고 반추동물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그 개발돼서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그 저수에 급여한 결과 그 메탄 저감률이 약 19%에서 약 38% 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메탄 저감 소재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나팔꽃이 그 자생식물 등에 대해서 조사했고, 그 기능성 추출물 그리고 약용식물 해조류 등 270여 종에 대해서 그 실험실 내 분석 결과 이 중 한 20여 종에서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1차 선발을 했고, 실험실 내에서 정밀 평가를 통해서 약 대왕 및 그 나팔꽃이 등 2종에 대해서 2차 선발해서 내년부터 소생체 급여 시험을 통해 그 메탄 저감 효과를 검증해 나갈 계획으로 했습니다. 메탄 저감제 외에 그 메탄 저감을 위한 기계 장치도 개발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영국 젤프사에서 개발되어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콧잔 등에 그 마스크를 설치해서 장착을 해서 그 소가 호흡이나 트림하는 때 나오는 그 메탄 가스를 포집해서 이 가스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 마스크에는 그 태양전지가 장착되어 있어 장비 교체 없이 한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내년 중에 그 상용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방목이라든가 그 피들 같은 그 야외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부터 그 마스크 전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 축사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런 메탄가스 포집이라든가 전원 장치, 메탄가스 감지 센서 등이 그 젤프사의 원천 특허와 차별화가 돼야 앞으로 상용화할 때 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 기술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분뇨 관리 쪽에서는 간단히 보게 되면은 그동안은 그 태액비화를 통해서 농경지 위주로 투입돼서 처리해 왔었는데 그 경지 면적이 감소되고 그리고 가축 차익 조소를 꾸준히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 양돈 농가에는 정화 처리 시설 설치 의무화와 그리고 고체 연료, 바이오가스 에너지 등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 차세대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해서 열분해, 바이오차, 양분해수 등 그 R&D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별반 큰 차이 없이 그 재생에너지를 위한 그 바이오가스 확대 지원 정책과 경쟁농가와 연계한 가축 분뇨 자원화 에너지화 등을 촉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부분 기술개발 추진계획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탄소 축산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 배출량 통계 고도화와 가축 분뇨 자연순환 촉진, 저탄소 그 가축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두어 기술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개발 및 고도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립축산과학에서는 매년 축산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산정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티어 1 단계로서 1996 IPCC 기본 개체를 이용해서 산정해서 보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2006 지침 적용 및 그 티어 2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원에서 개발한 그 한우와 젖소에 대한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장내 발효 메탄 개수를 정의해서 배출량을 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것 염소와 돼지에 대한 그 메탄 배출 개수를 개발해서 등록하고, 특히 그 분뇨 처리 그 배출량 정확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뇨 처리에 따른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 개수도 또한 등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메탄 사료 분야에서는 그 자생식물 해조류 등에서 메탄 저감 사료 도체를 꾸준히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된 3NOP 등 그 메탄 저감제에 대해서 효과를 검증하고 가축에 대한 생산 등을 평가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 정책 부서와 연계해서 사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로 및 그 이용 형태별 메탄 배출량을 평가해서 메탄 저감 원료 사료를 활용한 완전 혼합 사료 배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영양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한우가 약 31개월 영양이 출하되고 있는데, 약 3개월 단축했을 때 한우 한 마리당 약 10.4%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우의 성장 특성을 고려한 영양소 공급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후 시기와 단백질 수준에 따른 그 성장 특성 및 분뇨 질소 배출량, 그리고 장내 발효에 따른 메탄 발생 정도를 평가하여 적정 영양소 공급량과 비육 기간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육기간 단축 기술 고도화를 해서 그 단백질 수준을 낮춰 급여한 결과 그 생산성에는 큰 차이 없이 없었으며 요중으로 배출되는 질소량이 약 38%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그 농가 실증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은 시범 사업을 통해 보다 농가의 확대 보고 발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정밀 영양을 위한 원료 사료 가치 표준화를 위해서 한우에서는 대사 단백질을 평가하고, 돼지와 닭 같은 경우는 가수와 아미노산을 적용해서 최적 영양소 요구량을 산정해서 분뇨로 배출되는 질소의 배출을 줄여나가는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개량을 통한 사료 효율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초우량 대형 한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료 효율이 우수한 젖소 및 돼지 품종 축분을 조성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기술 개발을 위해서 축종별 생산 효율 개선을 위한 축사 환경 조절 기술을 개발하고, 적정 영양소 공급 자동화 모델을 개발을 통해서 정밀 영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분야에서는 퇴비와 액비화 처리의 방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가축 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퇴비와 액비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메탄이라든가 아산화질소 등에 대한 배출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고체 연료 에너지화 분야에서는 그 고체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등에 대한 유해가스 제어 및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연소 기술을 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분해 공정 기술에서는 그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축분 열분해 공정 기술 개발과 그 바이오 디젤 생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분해 시 발생하는 산물의 바이오차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탄소 격리 효과 또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지에서 탄소 흡수량 평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조성을 하면 20년, 30년간 무경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저장 효과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지를 조성할 때 초종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홈파조업에 따른 목초지에서의 탄소 격리 효과와 그리고 유기탄소 축적 변화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배출 기술을 개발하여 등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축산부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그 대내 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해서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